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에 대해 원천 불허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 심화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 이동제가 본격 시작된 오늘 금융권 분위기는 잠잠했습니다. 이달 말 은행권의 일임형 ISA 수익률이 공개되면 고객들의 이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공행진하던 개포 재건축 단지들의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개포주공 4단지 아파트 중 값이 2천만 원이나 내린 매물도 등장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고가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미 5년 전 국내에서 KT가 포켓몬고와 유사한 한국판 게임을 내놨지만 유명 캐릭터의 부재로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일 월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업 결합을 통해 강력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겠다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꿈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장장 7개월을 끌어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합병 심사가 불허로 결론나자 양사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최종 불허했습니다. 지난 15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시장의 독과점 심화로 소비자 피해 위험성이 높다며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SK텔레콤은 CJ오쇼핑의 지분 30%를 인수한 뒤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오쇼핑의 자회사 CJ헬로비전을 합병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어 경쟁 제한 심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합병은 물론 인수도 안 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공정위가 기업 결합에 대해 원천 불허로 결론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기업 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 인상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존 사례와 달리 방송과 통신 간 결합으로 조건을 달아 경쟁 제한을 해소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CJ헬로비전의 유료 방송 23곳 가운데 21곳에서 독점적 1위 사업자가 되는 만큼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통신 3사 독주를 견제하던 알뜰폰 1위 업체가 사라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합병 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너무 강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공정위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CJ헬로비전과 맺은 인수합병 계약은 청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CJ헬로비전도 공정위의 심의 결과는 존중하며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네, 오늘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계좌 이동제가 시작돼 다른 금융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난달 말 증권사 일임형 ISA 상품들의 첫 3개월 수익률이 공개된 데 이어 계좌 이동까지 가능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더 나은 수익을 찾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달 말 은행권의 일임형 ISA 수익률이 공개되고 나면 고객 이동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ISA 계좌 이동제가 시작됐지만 지난 3월 출시 때와 달리 금융권 분위기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각 금융사에 따르면 영업점별로 오늘 하루 동안 계좌 이전 신청은커녕 문의조차 없었던 곳도 많습니다.
ISA 계좌 이동제 첫날 은행 영업점은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ISA 자체가 시행 초기라 금융사들의 운영 실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탓에 고객들의 이동 수요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은행의 일임형 ISA 수익률이 공개되는 오는 30일 이후 고객들의 이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ISA를 두고 벌어진 은행과 증권사 간 자존심 경쟁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ISA는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가능한 탓에 고객이 금융사를 갈아탈 경우 기존 계좌는 해지됩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힘들게 확보해온 고객을 다른 금융사에 뺏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은행과 증권사의 ISA 고객 유치전에서는 은행이 압승을 거둬왔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금액 기준으로 ISA 가입 70%는 은행이 차지했습니다. 만약 은행들의 수익률이 증권사에 비해 저조할 경우 고객 이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13개 증권사의 103개 일임형 ISA 수익률 공개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품은 한 개도 없었고 최고 5.0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개포 재건축 단지들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일부 개포주공 단지에선 집주인들이 2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호가를 낮추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개포주공 3단지 분양가 하락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이 강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일부 개포 재건축 단지들에서 호가를 낮춘 매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 4단지 전용 50제곱미터 아파트가 10억 6천만 원에서 10억 4천만 원으로 2천만 원 호가를 낮췄습니다. 전용 42제곱미터는 9억 500만 원 선에 호가가 형성돼 있지만 최근 9억 원짜리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서울 삼성이나 조건 같은 경우 금액대가 9억 4,5천까지도 갔다가 지금 이제 조금 조정받았잖아요. 지난주에 9억에 하나 거래되고 9억 500에 나와 있는데 이게 9억까지 가능해요. 개포주공 1단지 전용 35제곱미터 아파트도 1천만 원 내린 8억 5천만 원짜리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전용 41제곱미터 역시 200만 원 호가가 낮아진 9억 6,500만 원 매물이 나왔습니다.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가량 금액을 낮춘 매물들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개포주공 3단지의 평균 분양가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약 4,300만 원으로 낮아질 것이란 점이 인근 단지 집주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각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개포주공 3단지의 분양가가 처음보다 낮아진 상황에서 인근 단지 집주인들이 불안감에 호가를 낮췄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호가 하락이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 신호탄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고가 출시 일주일 만에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미 5년 전 한국에서 KT가 한국판 포켓몬고를 내놨다고 합니다. 왜 5년 전에 나온 토종 포켓몬고는 실패했을까요? 양한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길을 걷다가 주변에 포켓몬이 나타나면 버튼을 눌러 포획하는 증강현실 기반의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 출시 하루 만에 전 세계적으로 1억만 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며 신드롬에 가까운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5년 전 포켓몬고와 유사한 올레 캐치캐치라는 게임이 KT에서 출시된 바 있습니다. 앱에서 주변을 비추면 몬스터 캐릭터가 나타나고 몬스터를 잡으면 KT 올레클럽 별포인트나 쿠폰 등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구성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KT는 이 게임을 지난 2011년 1월 출시했다 큰 관심을 얻지 못해 2013년도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유사한 게임이지만 이용자들의 반응이 이토록 크게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에서는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파워를 결정적인 성패 요인으로 꼽습니다. 포켓몬고는 주요 소비층인 20, 30대가 보고 자란 만화영화 포켓몬스터에 친근한 캐릭터들이 등장한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KT의 올레 캐치캐치는 KT가 자체 개발한 올레몬이나 광고주들이 원하는 마케팅에 초점을 맞춘 캐릭터가 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저희는 포커스가 게임이 메인이 됐던 건 아니고요. 광고라는 키워드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광고주들이 원하면 파리바게뜨몬도 만들어주고 베스킨라빈스몬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제공을 했거든요.
캐릭터가 모바일 증강현실 게임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한 증강현실 서비스 업체가 유명 캐릭터 뽀로로를 이용한 뽀로로 고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실수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하는 차고 송금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예방 노력에도 지난 4년간 6만 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중 절반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송금인이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경우는 총 6만 1,000건으로 전년 대비 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최소 167건의 차고 송금이 이루어진 셈인데 송금 금액 기준으로는 총 1,825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확대되고 송금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송금자 실수에 따른 차고 송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간 차고 송금 중 74%가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사용 중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차고 송금 후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 한 해 차고 송금 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3만 건, 금액으로는 836억 원에 달했습니다. 판례상 돈을 잘못 보냈더라도 해당 돈은 수취인의 예금이 되고 은행도 수취인 동의 없이 임의로 송금을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해가 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잘못 돈을 받은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수취인이 송금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송금자의 주의가 차고 송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차고 송금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속하게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잘못 이체된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단기 부동자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9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금리 장기화로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단기 금융 상품에만 몰리는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단기 부동자금은 약 958조 9천억 원으로 한 달 만에 15조 원가량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른 1년 전과 비교하면 93조 원이나 불어난 수치입니다. 단기 부동자금은 만기가 짧거나 인출이 가능해 언제라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투자처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합니다. 이런 단기 부동자금의 급증세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내려 시중에 돈을 풀어도 기업 등 실물 부문으로 흘러들어가기보다 대기성 자금으로 정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시중에 자금이 풀려도 기업의 생산,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늘지 않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은 올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은 보합세를 보이고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은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협력 공인중개사 2,4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이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55.1%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보합을 제외하고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서울 48%, 수도권이 38.3%인 반면 지방은 10.8%에 그쳤습니다. 하반기에 가장 호황이 예상되는 주택 유형으로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꼽은 응답자가 26.1%로 가장 많았고 재건축과 재개발, 기존 아파트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시장을 좌우할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는 대출 규제와 정책 규제 강화가 꼽혔고 국내 경제 여건, 대외 경기 변화 등의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라면을, 미국에서는 매운 김치를 찾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베이커리와 냉동 만두 등도 중국과 러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K푸드가 대표적인 건강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건데요.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농심 차이나 매출은 2014년 1억 8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2억 1천만 달러로 16% 증가해 농심 차이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얼큰한 매운맛을 바탕으로 고급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북경, 상해 등 기존 동부 대도시에서 서부의 내륙 지역으로 판매망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치의 매운맛을 즐기는 미국인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534만 달러의 김치를 수출했습니다. 전년보다 8.2% 늘어난 수치입니다. 발효 음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 김치가 대표 건강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커리나 냉동만두도 K푸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커리 시장에서는 파리바게트가 중국인 맛을 연구한 현지화 메뉴를 선보이는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올해 매장 수를 134개까지 늘렸습니다. 또 러시아 냉동만두 수출 규모는 지난해 4만 3천 달러로 전년보다 134%나 늘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번 주 3차례 동시 파업에 돌입합니다. 자동차와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두 노조의 동시 파업은 23년 만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내일부터 20일, 21일, 22일에 부분 파업합니다. 현대중 노조 역시나 이번 주 19일, 20일, 22일 3일간 파업에 돌입해 현대차와 현대중 노조가 3차례 같은 날 파업이 진행됩니다. 현대차 노조 요구하는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 7.2%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입니다. 현대중 노조는 5월 10일부터 시작한 임단협에서 사회이사 추천권 인정,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현대중 모두 노사의 견해차가 커 7월 말부터 시작하는 여름휴가 전에 타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노조의 불법 집회나 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글로벌 증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됐던 브렉시트 결정 이후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와 동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투자자들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브렉시트 후 첫 장이 열린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국내 세계 자산운용사의 대표 레버리지 ETF의 평균 수익률은 9.79%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레버리지는 이 기간 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계속된 불확실성에도 증시가 오른다는 쪽에 과감하게 베팅한 투자자들이 10%에 가까운 수익을 본 겁니다. 이들 세계 레버리지 ETF는 국내 코스피 200 지수의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됐습니다. 반면에 이들 세계사가 운용하는 인버스 ETF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4.55%로 집계됐습니다. 인버스 ETF는 코스피 200 지수의 수익률과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품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블랙박스 할인 제도를 이용했다가 오히려 총 보험료가 더 오를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블랙박스 할인 이용 때 보험금이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들이 정확히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2분기 현장 메신저 점검으로 건의받은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 메신저는 이 블랙박스 보험료 할인 특약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블랙박스 파손 보상을 위해 자기 차량 손해담보 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교통사고에 대비해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에서 5%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때 보상해줘야 할 차량 가격이 그만큼 높아져 자차 보험료가 늘어난 차량 가격만큼 상승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입자는 이 블랙박스 특약을 선택할 때 자차 보험료가 오른다는 사실을 몰랐고 보험사들도 정확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증가와 디젤 게이트 등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친환경차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며 야심차게 내놓은 아이오닉 일렉트릭. 1회 충전 시 국내 최대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김혜영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여의도에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영동대교 남단을 거쳐 강동구에 위치한 반환점을 지나 왕복 약 66km를 달려봤습니다. 드디어 출발. 시동이 걸렸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용함을 자랑하더니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자 슬금슬금 힘을 받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자 툭툭 치듯 가볍게 나갑니다.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자 조용한 첫인상 뒤에 숨겨진 파워풀한 가속감이 제법 대단합니다. 순식간에 속도가 쭉 올라가더니 흔들림 없이 도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나갑니다. 전기차가 고속주행에서는 힘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제대로 불식시켜줍니다. 극심한 정체 구간에서도 연비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제가 타본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1회 충전 시 국내 최대 주행거리인 191km를 자랑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출퇴근을 하는 도시 소비자들에게는 전기차 시티카로 손색이 없습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꽤 정확했습니다. 아이오닉의 공인 연비는 6.3km/kW, 주행을 마친 뒤 확인한 연비는 8.3km/kW. 보통 전기차는 급가속을 하거나 에어컨을 비롯한 여러 장비를 사용하면 주행 거리가 줄어든다는 선입견을 날려줍니다. 배터리 예측 관리 시스템을 통해 주행 가능한 거리가 표시돼 방전될 걱정을 덜어줍니다. 도달 가능한 지역은 녹색, 도달 위험 지역은 적색, 도달 불가 지역은 회색으로 표시해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단점인 회생제동 문제도 개선했습니다. 회생제동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기는 에너지를 동력 에너지로 전환해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기능으로 이동거리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강약 조절이 가능해 레버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손쉽게 회생 제동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감속이 많은 도심운전 때는 3단계로, 일정한 속도로 고속주행이 많은 경우에는 1단계로 세팅하면 높은 배터리 재충전율과 부드러운 운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근 150만 원대를 올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0.99% 오른 153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쳐 52주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양천구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질병관리본부 등은 7월 15일 이전 3개월간 중환자실을 이용했던 신생아 160명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 국내 면세점 50곳의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1% 늘어난 총 5조 7,74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마트가 세계 최대 드럭스토어 기업인 영국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매장을 국내로 들여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2도, 전주 30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여 무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전국 대부분 지방의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고 오존 농도도 높아지면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전국 대부분 지방이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충청 이남 내륙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늦은 오후에서 밤사이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가 예상되고요. 제주도는 아침에서 늦은 오후 사이에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로는 일시적으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 밖의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 많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은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충청 내륙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늦은 오후에서 밤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2도, 수원 청주 3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다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낮 기온 25도를 밑돌겠습니다. 남부 내륙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역시 대기 불안정으로 늦은 오후에서 밤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30도 안팎을 나타내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도 낮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도 덥습니다. 중부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지만 서울의 낮 기온 30도 등으로 더위를 식혀주진 못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중부와 호남 지방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금요일에 중부와 남부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토요일에는 그치겠지만 제주도로는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2020선에 안착하며 기분 좋게 한 주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도 증강현실 게임 관련주가 주목받으며 700선을 유지했는데요. 이 브렉시트발 불확실성 재유입과 차익 실현 매물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생경제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